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조치원이 도시입니다. 농촌이라고 보질 않지요. 당연히 도시가 하나로 놓고 보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하고 이제 농림부 간에 서로 뭐 영역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맡아서 하고 농촌지역은 농림부에서 맡아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뭐 조치원을 도시지역으로 볼 거냐 농촌지역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농림부에서는 읍면지역을 또 농촌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 읍면지역은 또 농림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렇다면은 뭐 전 그렇다면은 이 사업 당시에도 책임지고 관리를 해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좀 중앙부처 간에 좀 의견이 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신규 사업을 했다는 입장이고, 또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는 또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까지 가서 좀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뭐 국토부에서 지원하든 농림부에서 지원하든 어느 쪽이 되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 전체를 보면 200억짜리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그 계획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비 2억 원, 우리 12억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평가는 비교적 공모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는 아주 착실히 잘 돼서 평가는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상당히 앞순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박기자님. 지금 분봉이 이상할거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뭐 이상할거나 상상할거도 입주가 시작되면 연중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지.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수요일 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입주 초기에 행정 수요가 좀 많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는 또 흐트러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각각 한 2만 명 정도가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동을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중촌동, 고운동, 나성동, 뭐 이렇게 설홍동 이렇게 다 별도 동으로 이렇게 독립되는 것은 저희는 뭐 당연히 가야 될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초기에는 어쨌든 지금 같으면은 아름동에서 정촌동, 고운동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분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동 민원실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권별로 이런 게 계속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행자부에 자꾸 건의도 드리고 그러는데,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분동하기 전에라도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 민원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또 여기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인데요. 지금 이제 청천동 복합통일센터에 이제 주민센터가 12월 달에 이제 운동이 나갈 예정인데 지금 청천동 복합통일센터 완공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지금 새만금청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그 어진동 사는 새만금청 예. 어딘고? 어진동인데 어진동은 도담동하고 같이 네. 하나라고 있는데 도담동이 이제 어진동까지 합치면 한 26,000 명 정도 되는데 어진동은 아직 일부로 봐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천동 복합통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센터가 입주를 좀 하게 되고 지금 복지시설 같은 건 다 지금 가동 입주도 있는 거고. 이제 건물은 좀 넘겨받았는데 쓰기 전에 조금 리모델링도 좀 하고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설치하면은 동사무소를 설치한 공간은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도 하고 그 이런저런 설비도 갖추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주민센터 입주하고 나서 내년 초부터 시작하자. 지금 이제 필요한 준비도 해가지고 연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저기 그 예.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제2경부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죠? 예. 9월 7일 4개 시도부 협의회를 하시나요? 9일. 9월 9일인가요? 예. 그리고 그 저기 중부 고속도로 확장 문제하고 제2경부 고속도로 고관계를 우리 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 협의를 할 때 그 판단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한. 실은 이제 지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그 충북지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치 이제 충북에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저희가 제2경부라는 말씀 대신에 표현 대신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한 거고요.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이제 이시영 지사한테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이거를 전체 구간을 확장으로 서면은 사업도 많이 들고 경제성에서 도저히 나오질 않으니까 이건 전략상 어차피 전체 확장으로 해서 전체 한꺼번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을 축소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추진하면은 정부에서도 좀 부담도 적고 그러니 그런 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정부 설득을 하기도 훨씬 쉽고 실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하고 굳이 연계지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훈 지사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9월 9일 날이면 확실히 정리가 될 겁니다. 공식화될 겁니다. 그럼 서울 세종간 그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는 저기 그 이렇게 그 용인이나 뭐 천안이나 이렇게 해서 좀 저를 받고 있는 상태죠 아직. 저기 그 말하자면 그 뭐야 천안이나 여기에서 뭐 동이나 뭐 이렇게 좀. 동의는 전에서 2013년에도 같이 정부에 합동 건의도 냈었고 이번에는 이제 서명운동도 뭐 천안, 용인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네. 홍기자님. 네네, 금유성 홍근진인데요. 얼마 전에 화재도 발생했었고 공사 현장에서 겨울이 좀 다가오는데 소방본부가 지금 직제 개편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남부 소방서 개념으로 세종소방서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직제 개편은 언제쯤? 지금 조천 소방서는 이번에 소방서장을 곧 임명을 할 거고요. 오늘 임명장 줬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줬고요. 이쪽 저 남부 소방서 이곳은 내년 초에 개설할 겁니다. 지금 건물도 짓고 있고 이제 필요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된다고 그럼 보시면. 직제 개편도 지금 그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분산돼서 통제력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분산돼 있지 않죠.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세종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소방본부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조천 쪽은 그래 아무래도 여기서 직접 지휘 통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천 소방서를 먼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을 이번에 이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조천 쪽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 지역은 이제 소방본부에서 직할하는 그런 제도로 가다가 그쪽 이제 건물이 소방본부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 초에 이쪽 그 세종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도 또 설치하게 되거든요. 소방 본부는 그럼 시청이 계속 그 시청이 있고요. 본부는 현장 조직이 아니고 제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 조직이고요. 현장 조직은 조천 소방서하고 이쪽 세종 소방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될 텐데 우선 세종 소방서는 아직 건물도 지금 덜 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직접 직할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 어진동 부터 내에 주민센터가 연말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셨죠. 어진동이 아니고 종촌동. 어진동 복컴은 어쨌든 그 종촌동이라는 아름동은 먼저 생겼잖아요. 예. 그 지금 새만금청이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비오게 되면 인구 추이를 보고 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연관 지어서 그 지금 신설부처 이전 관련해서 어제 이제 송호창 의원 쪽에서 그쪽에 내려가면 지금 현재 그 신설부처를 받아줄 미래부라든가 이런 대규모 부처를 받아줄 공간이 없다 이런 논리로 어쨌든 여러 가지 호도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사실 국민안전처가 지금 그 서울에 민간 건물 임대해서 좀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 결국 연말까지 총선 이전에 가시화가 중요할 텐데 그런 공간을 어디로 제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세방구청이 뭐 어진호 국공을 활용했듯이 뭐 저기 미래부도 어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거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어디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래부가 옮겨오게 되면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공간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있는 공간 남아 있는 부분은 국민안전처를 좀 수용하고 나면은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해야죠. 그리고 그 정도 큰 조직을 담아낼 정도 빈 건물은 지금 당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진동 복컴에 들어가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거기는 세방급청이 아마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뭐 미래부나 인사혁신처나 뭐 이런 조직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미래부 당장에 지금 바로 이사 와라 이건 뭐 건물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고시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 계획을 확정지면 거기에 맞춰서 땅도 확보하고 건물도 짓고 그다음 계획 세워서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물도 없는데 이전하라고 그렇게 당해치는 것은 아니죠.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래부는 뭐 건물을 언제까지 어디에 언제까지 지어서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땅도 확보하고 설계도 하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하라는 얘기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도 개정돼가지고 미래자원조과학부가 된 지가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당장 이전은 못하더라도 이전을 위한 준비는 했어야 되거든요. 그 준비반에서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에서 촉구를 한 거고요. 그런 준비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공간은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은 많죠. 네. 얼마든지.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게 관련하는 거와 지금 뭐
거기에서 인명지경이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또 비례 규정 관련해가지고